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오면서 AI주에서 가치주로 자금 이동하면서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빠지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또 실적 문제, 재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술주까지 동반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하이닉스가 좀 변수가 되고 있는데 투자 경고 나오고 나서부터 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MC 끝났고 동시만기일도 지나갔습니다. 그 큰 이벤트 지나고 나서 제대로 거래되는 첫날이거든요. 어떤 업종이 먼저 치고 나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점도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나스닥은 빠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하락한 거 3개밖에 없었거든요. 통신 서비스, 여기는 이제 알파벳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테크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상승했다. 금리가 내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기업들보다 돈이 좀 덜 있고 재무가 좀 덜 좋은 기업들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슈들을 보면 일단 FMC는 크게 정리해 보면 4가지 단어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금리 내렸다, 당분간은 동결한다, 그런데 인상은 없다, 관세는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년도 어쨌든 금리는 추가로 내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한 번 내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 번 더 내릴 것 같아,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제 안도감을 주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이 고용을 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금리는 3월, 6월 2번 일단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어요. 추가 인하하게 될 때 이거는 경제 부진을 의미하는 거라서 오히려 시장이 긴장할 수도 있다. 일단 이제 별다른 위기가 없다면 파월 시대의 마지막 금리 인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파월 시기에 또 금리 인하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경제가 정말 나쁘다라는 신호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파월 칭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좀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 반대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반대한 사람 나온 수치가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조율을 잘해서 노련하게 잘 넘긴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면에는 캐비넷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일단 파월에 대해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AI주들은 좀 많이 고전을 했죠. 아무래도 그 오라클이 매출 자체가 좀 부진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는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예상치 하회했다라는 의미는 지금 저걸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걱정이 덜어질 텐데, 전년보다 더 버는 건 맞지만 이 정도 벌어가지고는 쓰는 돈 대비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 와중에 빚을 더 진다고,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을 유발하게 됐고, 이게 이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AI주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 이거 하니까 내년도 증시 더 올라간다. 뭐 톱니 같은 경우는 7,700까지 올라갈 거고,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을 지지해 줄 거야. 그러면서 뭐 AI주, 암호화폐 관련주, 소재, 에너지, 금융, 이런 종목군들을 사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FMC는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매파적이었냐, 비둘기적이었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FMC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 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선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는 비둘기적인 어떤 시각이 더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FMC 회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비둘기적이었구만. 그러니까 주식 매수해도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고, 근데 뭘 살까 봤더니 많이 올라간 어떤 AI주보다 다른 게 낫겠는데, 이렇게 이제 봤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한 번이라고 해도 안 믿는 게, 이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주보다 늘어난 폭이 코로나 때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저건 약간 왜곡된 게, 추수감사절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신청하러 가지 않아서 이제
전주에 갑자기 줄어들고 이번 주에 늘고 그러지 이게 이제 정상으로 조율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고용 데이터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도 금리 내리겠네. 그리고 연준이 저 정도 이야기한 거 봐서는 저거는 이제 몸살인 거고 2번 이상 내릴 것 같아. 뭐 이런 판단들이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특징들은 뭐 오라클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일라이릴리 오늘 올랐거든요. 그 차세대 비만 치료제 만들었는데 이게 임상 3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상 결과 29% 정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올라갔는데 굳이 저 몸무게 한 6개월 동안 15kg 뺀 적이 있거든요. 12kg인가? 하여튼 그때 그냥 밥 3분의 1 정도 먹고 방울토마토 먹고 6개월 내내 걸었어요. 그랬더니 빠지던데 뭐 저건 이제 질병적인 어떤 비만 치료니까 뭐 그런 이해는 됩니다만 다이어트는 그냥 덜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는 AI 투자 때문에 수익성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당장 돈 벌지 못하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이슈들이 오늘 좀 많이 제기된 게 특징이었고 오늘 그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마이크론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 실적 전에 목표 주가 상향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계속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주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이제 또 칩을 공급하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현재까지 증권사의 의견은 실적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서 좀 회복할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루즈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고 또 금융주들이 제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같은 경우 오늘 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평가된 가치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을 했고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금리 인하 하게 되면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이제 큰 어떤 주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연체율로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또 마감하고 나서 지금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전부 다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브로드컴은 일단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들어서 경제 전망을 나는데 내년도 GDP 성장 전망을 상향했어요. 예, 상향 조정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데 평균치보다는 이게 또 높게 잡은 거긴 합니다만은 전망은 상향인데 금리는 내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는데 금리를 내렸으니까 내년 증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도의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시장을 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로는 낙관론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5일선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12월 첫날 제외하고는 5일선 아래로 마감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만기일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제 대형주 지수하고 소형주 지수하고 이제 분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소형주는 비교적 견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견고했는데 대형주 지수는 한번 확 내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거 봐서는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악재 같은 게 있어서 밀린다였다면 그렇다면은 그 대형주 지수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소형주는 버티는 거 봐서는 아마 그냥 이건 그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면 이제 오늘 대형주 일부는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야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약간 대형주가 발목을 잡은 걸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근데 그 중심엔 하이닉스가 있었잖아요. 하이닉스가 어제 3.7% 빠졌는데 뭐 오라클 실적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투자 경고 이제 종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독특한 게 지난번 우리가 11월에도 이게 투자 경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때 11월 4일에 그러니까 경고 지정 예고가 되고 11월 17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되면 이제 지정이 또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주가가 그 11월 4일 주가를 못 넘겼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냥 갇혀 있는 그때 그 양봉 안에 주가가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12월 24일까지거든요. 이번 기준 날짜가. 그러면 그때까지 좀 갇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하이닉스만 투자 경고가 된 게 아니라,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SK 스퀘어,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 200 안에서 시총의 비율이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안에서만 시총 비율이 대략적으로 합치면 한 17% 왔다 갔다 돼요. 그럼 이게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고 갇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그냥 아예 이것 때문에 시장을 그냥 가둬놓고 가든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강력한 대안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든 다른 종목이 올라가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철저하게 투자 경고 종목군들이 그냥 빠져버리면서 이제 시장에 발목을 잡는 시나리오. 근데 양호한 시나리오는 이 종목들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주가 적당히 그냥 완만하게 움직이고 강력한 어떤 대안주들이 이제 주도주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나오는 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투자자들이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바로 나오겠죠, 결과가. 오늘 장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이틀만 매도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별다른 어떤 움직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옵션 쪽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강력하게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로는 양호해 보이고 그리고 12월 전체적으로 순매수 1, 2위 종목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뭐 이상한 조짐이 있진 않고 외국인들도 그냥 그날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 되게 독특한 패턴. 그러니까 올해 그 5월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상단에서는 맞고 떨어지는 패턴. 그러니까 역V자로 꺾이는 패턴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옆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장기 박스권 상단 930, 950 여기에 이제 걸려 있고 추세선 위로 이렇게 쭉 거보면 또 추세선도 좀 걸리는 그런 위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원스럽게 돌파하고 1000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 역시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 중에서 2개 정도가 치고 나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저거 돌파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조짐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FMC 끝나고 나서 오라클 실적, 브로드컴 실적 이런 것들 충돌되는 거 다 보고 나서 오늘 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대형주만 보면 갇혀 있거든요. 2022년 이후에 저항대로 작동했던 선에 더 갇혀 있잖아요. 근데 소형주, 중형주 이쪽은 특히 중형주 지수는 그냥 넘어가 있어요. 예, 뭐 박스권 넘어가 있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2021년 고점까지 넘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가려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러고 있을 때 종목 장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말고 종목 장세 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종목, 이번 주 매수 종목들, 그 다음에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수익률 상태, 이런 것들을 제가 표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하루 갑자기 단타 치러 들어오는 거 말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매집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평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제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MC와 동시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수급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업종별 수급 동향 봐야 될 거고, 투자 경고죠, 투자 경고. 그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투자 경고 대상 종목군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군들이 어떤 변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로봇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반응을 했거든요. 뭐 여기에는 AI주, 제약 바이오 등등 어떤 산업들이 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코스닥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수출주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춤했고 로봇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엇갈려 있었거든요. 근데 수출주들이 계속 주춤하면 시장이 단타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을 근거로 움직이는 실적주들이 오늘 장 정도에서는 한두 개 정도는 풀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증권사들이 내년도 증시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한 4,500,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세게 보는 데가 이제 5,500. 그러니까 하단은 뭐 내년도 조정 시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최고치 기준으로 보면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5천까지는 한번 넘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증권사의 어떤 전망은 그대로 잘 안 돼요. 이 예측력이 떨어져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제 갖다가 추정을 해보면 내년도 주식시장의 어떤 증시를 이끌어내는 거는 결국엔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는 이제 돈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풀린다.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진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의 피크가 이제 그 해가 될 것 같다. 또는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갈 것 같다. 이걸로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피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타당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따박따박 매집해 가는, 그리고 또 실적 전망 달라지면서 최근에 매수가 갑자기 확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좀 꼭 좀, 예,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구독하기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